이번 시간은 제7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분류를 해줘야지만 될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로고들이 많이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되는 거죠. 이런 성공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무엇이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할까, 그 다음에 프로젝트 형상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리눅스가 있겠죠. 여러분, 리눅스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리눅스를 들어보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다양한 과목에서 이 리눅스를 다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는데, 이 리눅스는요, 그누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는 오픈소스 운영 체제예요.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운영 표준으로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버전으로 OS를 설치한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거 넘어갔네요. 모바일 버전으로 운영 체제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라면 이 MS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있는 운영체제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 모바일 상에서 체제에 장착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이즈를 최소한 줄여서 운영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계열이 이 닉스 계열 중에서 이 리눅스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단말기에 우리가 표준 운영체제로서 이 리눅스가 거의 대부분 다 뭐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93.8%,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뭐 과거 얘기하기는 뭐한데, 과거에는 서버를 구축하는 대부분의 회사라든가 아니면 학교들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공공기관에 OS 서버용으로 우리가 설치를 좀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이들 이 리눅스 서버를 많이 가져다 썼어요. 이 리눅스를 이용한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리눅스가 그만큼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컴퓨터에서 이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리눅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이쪽저쪽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만큼 많다. 개발자가 현재 8,000명 이상이나 되고요. 회사도 800개 이상. 코드 줄만 따져보면 1,500만 줄 이상의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그래서 리눅스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가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곳에서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MySQL도 있죠. 여러분 또 MySQL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에서도 DB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MySQL 아마 대부분 다 사용하고 계실 텐데, 요즘은 MySQL이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보다는 MariaDB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어차피 MySQL 기반이거든요. MySQL 기반인데 왜 MariaDB로 시작이 됐을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예요. 페이스북 등 거의 대부분의 웹 서비스 업체에서요,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오라클이 인수한 후에 오픈소스 결과물의 확장 기능이나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마이클 몬티가 마리아DB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이 마리아DB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MySQL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리아DB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DB는 원래 MySQL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MySQL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가 MySQL을 좀 다룰 줄 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마리아DB도 조금 더 쉽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마리아DB가 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대부분 다 학습용으로 많이 사용했을 때 아마 대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리아DB를 많이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하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성공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아파치 서버가 있어요. 얘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요. 가장 대표 프로젝트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웹서버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치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꾸 넘어가네요. 웹서버다. 아파치 웹서버다라고 하는 걸 아마 가장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이 웹서버로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때 NCSA의 HTTPD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웹서버 코드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치 서버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성공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둡. 하둡도 들어보긴 해보셨을까요? 하둡. 얘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하둡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빅데이터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빅데이터 업체들이요.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의 모든 그 빅데이터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때 그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역할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그라든가 하이브라든가 HBase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하둡을 이용한 빅데이터 관련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더불어서 이제 모바일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급속한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하둡을 기본 베이스로 공부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빅데이터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하둡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번 사용해 보면은 이런 거였군 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둡 아주 많이 또 이것도 성공한 프로젝트의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클라우드 운영 시스템인데 클라우드 업체인 우리가 렉스페이스라고 하는 곳하고 나사가 협력해서 만들어낸 오픈소스 클라우드 운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실상의 표준이다.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 시스템과 관련돼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들어본 친구들은 오픈스택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오픈스택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클라우드 업체랑 가상화 혹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벤더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도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성공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펜타오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것도 있고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WSO2 같은 미드웨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가서 보면 그 포스트그레 SQL 같은 경우도요. 오라클 DB하고 많이 호환이 돼서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오라클 DB와 많이 호환이 돼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소스가 그러면 왜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 IT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 가장 혁신적인 IT 기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오픈소스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불어 제4차 산업기술과 관련돼 있어서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등 신기술에 우리가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빠른 기술 발전을 수용하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필요성 때문에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었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중립적 플랫폼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었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의 플랫폼에 종속이 되면은 다른 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었죠.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를 다루다 보니까 다양한 플랫폼들을 다룰 수가 있었댔잖아요. 그 다양한 플랫폼을 다루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에 종속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됐고요. 더불어서 혁신 기술의 발전에 유리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스가 공개돼서 많은 개발자들이 소스를 분석하고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혁신이었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소스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픈 소스 저장소로는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썼던 깃허브, 그 다음에 빅버킷 같은 것도 있고요. 깃코드 같은 거나 코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소스포지 같은 거나 네이버 엠포지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저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존의 오픈 소스를 들여다볼 때 어디를 많이 들어가 봤어요? 깃허브에 많이 들어가 보셨죠? 그러니까 깃허브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금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픈 소스 그 외에 사이트가 어디가 있을까를 따져보면은 앞에 여기 좀 소스가 여기 좀 제가 웹사이트 주소를 해놨는데요. 여기 오픈허브.net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양한 오픈 소스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찾아봐도 괜찮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어디를 들어가나 봤더니 깃허브에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깃허브를 통해 가지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픈소스 관련 동영상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나와지는데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이 있을 때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얘네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관련돼 있는 동영상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카테고리별로도 구분해낼 수가 있겠지만 라이센스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랭귀지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라이센스로 구분되어 있는 분류를 많이 한번 보셨죠? 다 그랬으니까 프로젝트를 이렇게 라이센스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랭귀지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분류를 또 다양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포스트그레스QL을 기점으로 프로젝트를 분류할 수가 있고요. 제이보스 커뮤니티로 프로젝트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SQL 다룰 때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해서 많이 또 들어보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 프로젝트들은요. LGPL v3 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min GW W64를 사용하는 소스로 포스트그레스QL을 구축하는 전체적인 문서화된 절차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win3이라든가 win64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러는 공식 윈도우 7이나 윈도우 7 32비트나 64비트 인스톨러로 만들어져 있고요. 포스트 SQL 확장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JBoss가 J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첨단 오픈 소스라든가 표준 준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100% 순수 자바로 작성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기반의 J2E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JBoss 커뮤니티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분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크루라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크루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언어로 개발되어 있고요. 가용성이 굉장히 높거나 데이터베이스 샤딩 기법, 이런 온라인 백업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 준비 기능 같은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Node.js나 JDBS 혹은 PHP나 ODBC, .NET이라든가 루비나 펄, 파이썬 및 C, A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분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미디어 인포와 관련돼 있어서도 프로젝트를 분류해낼 수가 있는데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나 태그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형식이냐, 오디오 형식이냐 같은 이러한 기능들이 지원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렇게 약어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개는 좀 밑에다가 참고 자료를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얘네가 뭔지, OLED DB가 뭔지, PDO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밑에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좀 시간이 나시면은 직접 자료를 한번 검색해서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부스트 C++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트는요, 무료로 포터블 C++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터블 라이브러리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표준 C++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터블 라이브러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오픈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피스 개발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 대안인 아파치 오픈 오피스는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수식 편집기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 오피스는요, 다양한 언어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분류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형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 작업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 변경은 사실 불가피한데, 이 변경은요,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간의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혼란이 발생이 되는 이유를 뭐나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요, 변경되기 전에 분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혹은 변경이 구현되기 전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변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변경이 품질을 향상시키고 오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제어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혼란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형상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되는데, 이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형상 관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어느 단계에서나 이 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이 형상 관리를 통해서 자료화 시켜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과 설계와 구현과 시험, 더불어서 제품과 더불어 서비스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까지 이런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 이런 형상 관리를 통해서 문서화 작업을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상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형상 관리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형상 항목을 식별해서요, 그거에 대한 기능과 혹은 물리적 특성을 문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특성에 대한 내용, 변경 내용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변경에 대한 뭐 처리 상태들 혹은 기록이라든가 이런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기술적이면서 관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이 형상 관리를 통해서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형상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계속 제품화되고 서비스가 되어 있는 그 시점까지 이 형상 관리화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유심히 항상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해주고, 여러분도 직접 또 형상 관리도 해주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적은 뭐냐? 프로젝트의 생명 주기 동안에 제품의 무결성과 변경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어떤 추적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더불어서 무결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형상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프로젝트에 내재된 문제점이 뭐냐? 요구사항의 변화가 너무 많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을 제품화시키고 나서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산출물에 대한 수정 결과가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많은 개발자들이요, 동일한 산출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중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산출물이 여러 개의 사본으로 존재해서 작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에 내재되는 이런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이런 형상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형상 관리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런 형상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텐데, 변경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라든가, 관리와 통제이 어렵다라든가, 비가시성이라든가,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잦은 변경 발생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상 관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상 관리가 돼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버전 관리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버전 관리 도구 유형들을 여러분 아마 깃을 다루시면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때 버전 관리 도구 유형 중에 로컬 버전 관리다,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다,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구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내용을 정리해 보셨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로컬 버전 관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파일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이죠. 이때 파일에서 변경되는 패치셋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RCS라고 해서 우리가 컨트롤 시스템을 다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로컬 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려면 복사 해가지고 사용해줘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로컬 관리보다는 좀 중앙에 서버를 두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제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서버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서버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오픈 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나의 로컬 시스템에서 파일을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의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BS는 즉 서브 버전 혹은 뭐 펄펄스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파일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중앙 서버에서 파일을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대부분이 다 소프트웨어를 형성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버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서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뭐 히스토리들이 다 대부분 다 삭제가 되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좀 더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앙 집중식의 서버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한 서버를 또 하나 두자라는 거죠. 즉 원격 서버를 하나 또 둬서 그 원격 서버에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복사해서 그 복사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시 나의 로컬 시스템으로 불러 들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서버가 있고 그 중앙 서버에 대한 데이터 값을 처리하기 위한 또 다른 소규모의 서버를 또 두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소를 전부 복제할 수 있고 서버 문제 발생 시에 복제본으로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리모트 저장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트가 많을수록 동시에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활동으로 협업이 가능했었고요. 워크플로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은 로컬에서 하기 때문에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이런 단계겠죠. 그래서 중앙 서버를 하나만 뒀을 때의 작업 과정과 서버를 여러 개를 뒀을 때 작업안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던 깃과 깃허브가 가장 대표적인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겠고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형상을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분산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 대표적으로 현재 기술 통해서 실습하고 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저 같은 경우도 있고 서브 버전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소프트웨어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이 형상을 관리하거나 버전을 관리하거나 문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젝트에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프로젝트의 종류들이 있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는지 그 분류에 따라서 사용이 된 프로젝트의 분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성공한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있었댔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각각 성공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수들을 최소한 한 5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 5개의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아 얘는 어떤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얘는 운영체제야. 얘는 뭐 플랫폼이야. 얘는 뭔가 네트워크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신다라 그러면 어디서든지 뭐 이렇게 오픈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이야기할 때 저 무슨 프로젝트를 한번 들여다본 적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좀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오픈 프로젝트에 대한 소스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당장 지금 소스를 들여다보기에 실력이 많이 아직 부족하다라고도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렵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식에 의해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닝 결과물은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8-000-2160-302001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